꿈꾸는 이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생은 기차이지 기차역이 아니다. 그리고 거의 이틀 동안의 기차 여행을 하고 나면 생은 피로와 혼란, 한 장소 안에 갇혀 지내다시피 한 사람들 사이에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 예칸텐부르크에서 보낸 날들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다. 다시 기차에 오르던 날, 야오가 호텔 데스크에 남긴 메시지를 받았다. 아이키도 연습을 함께 하겠느냐는 내용이었지만 나는 답변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정도 혼자 있을 필요가 있었다. 그날 오전 내내 가능한 한 많은 운동, 내 경우 그것은 걷기와 뛰기다. 이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하면 다시 기차를 탔을 때 바로 잠들 수 있도록 충분히 피곤해질 것이다. 아내와의 통화에도 성공했다. 내 휴대전화는 기차 안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끝까지 여행을 계속할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볼 만한 경험이긴 하다고 이야기했다. 아내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기는 찬성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내가 바닷가에 앉아있는데 누군가 바다에 나오더니 내가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는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물었다. 아내는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알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게 신의 가호를 빌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거려준 뒤 가을인데도 지금 리우데자네이루는 찜통더위가 한창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게 충고해 주기를 직감을 따르라고, 남들이 하는 말에는 조금 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여인인지 소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바닷가에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여기 젊은 여자 한 명이 있기는 해.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0살은 안 됐을 거야. 그 여자를 믿어봐요. 또 한 번의 아침 식사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 우리는 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남자 편집자는 자기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의 아내는 하렘의 궁녀처럼 차려입었는데 내 눈에는 재미있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그녀는 영어를 전혀 못하지만 우리는 몸짓과 눈빛으로 제법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힐랄은 사람들과 말을 하기로 한 모양인지 음악가로 먹고 사는 것의 고달픔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 영예로운 직업일지는 몰라도 직업 연주가의 수입은 택시 운전사보다 못하다. 몇 살이에요? 여자 편집자가 묻는다. 21살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여자 편집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래 보였다. 힐랄이 그렇게 어릴 거라고는 나도 생각지 못했다. 예카텐부르크에서 있을 때 음악학교 교장 선생님이 호텔로 저를 만나러 왔었어요. 여자 편집자가 계속 말한다. 그분 말씀으로는 당신이 자신이 만나본 가장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갑자기 음악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던데요. 알레프 때문이에요. 힐랄이 나를 보지 않고 대답한다. 알레프? 모두 아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나는 못 들은 척한다. 네, 알레프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에너지가 내가 바랬던 대로 흐르지 않았어요. 내 과거의 무언가가 흐름을 막아버린 거죠. 이제 대화는 완전히 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있지만 남자 편집자가 상황을 수습해보려 나선다. 수학에 관한 책을 한 권 출간한 적이 있는데 제목에 그 알레프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전문 용어로는 모든 수를 포함하는 수라는 뜻이지요. 내가 편집한 그 책은 카발라와 수학에 관한 것이었죠. 수학자들은 알레프라는 말을 무한대를 정의하는 기술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는데 아무도 그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도중에 말을 멈춘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요. 나는 이 화제를 처음 듣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꺼낸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이 처음이라며 마지막이라고,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히브리어와 아랍어,
아람어의 첫 글자이기도 하고요. 이때쯤 여자 편집자는 힐라를 화제의 중심에 놓은 것을 후회한다. 다시 한번 가시돋친 말을 해줄 필요를 느낀다. 어쨌든 이제 막 음악학교를 나와서 눈부신 경력을 눈앞에 두고 있는 21살 아가씨가 모스크바에서 예칸텐부르크까지 왔는데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스팔라라면 더더욱 그렇죠. 힐랄은 알레프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킨 혼란을 보았고 이제는 또 다른 수수께끼 같은 용어로 여자 편집자를 자극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긴장이 높아진다. 야오가 끼어들기로 작정한다. 벌써 스팔라라고요? 대단하군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팔라는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 수석을 말하죠.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르고 오케스트라의 왼쪽 첫째 줄에 앉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악기들의 음정 맞추기를 담당하고요. 나는 여기 관련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답니다. 우리의 다음 행선지인 노보시비르스크에 살았을 때 겪은 일이지요. 모두 듣고 싶으신가요? 다들 스팔라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야오의 이야기는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여자 편집자와 힐랄의 정면 대치는 일단 연기되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유명 관광 명소에 대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좌중의 활기가 가라앉고 사람들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쉬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는 대륙을 기차로 횡단하는 이 여행을 떠나올 생각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후회한다. 오늘의 격언을 걸어 놓는 걸 잊었군요. 야오가 노란색 포스트잇을 꺼내어 적는다. 꿈꾸는 이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거울에 붙인 종이 옆에 붙인다. 한 텔레비전 방송 기자가 다음에 정차할 역들 중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터뷰가 가능한지 물어보는데요. 남자 편집자가 말한다. 물론 가능하다.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면 뭐라도 좋다. 불면증에 관한 글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자 편집자의 제안이다. 잠자는데 도움이 될지 또 압니까? 나도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힐랄이 끼어든다. 어제의 무기력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내 편집자와 의논해서 시간을 잡아야 할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객실로 돌아온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눈을 감은 채 두어 시간 이리저리 뒤척인다. 내 생리적 메커니즘은 이제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모든 불면증 환자들이 그러하듯 이 시간을 이용해 흥미로운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켜 보지만 그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불현듯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에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영적 세계를 감지하는 내 능력이 돌아온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음악 소리 말고도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 바퀴 소리와 방 안 탁자 위에 놓인 물건들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린다는 걸 차츰 깨닫기 시작한다. 정말로 음악 소리가 들린다. 욕실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간다. 힐랄이 한 발은 욕조 안에 다른 한 발은 바깥바닥에 디딘 채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서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그녀는 팬티 한 장만 걸친 내 모습에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이 상황이 워낙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느껴져 나는 굳이 방으로 돌아가 바지를 걸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들어온 거요?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욕실을 같이 쓰는 옆방문을 고갯짓으로 가리킨다. 나는 알았다는 신용을 해보이고 욕조 반대쪽 끄트머리에 앉는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면서 내가 당신이 우주의 에너지와 다시 한번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께서 내 영혼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일에 성공한다면 나 역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로 와 당신이 잠들 수 있도록 재워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부터 에너지와의 접촉이 끊어진 느낌이라고. 나는 힐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녀의 이런 행동에 감동을 받는다. 우리 둘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객차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의 바이올린 활은 현을 건드리고 현은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욕실 안에 울려 퍼지고
공간은 음악적 시간으로 변모한다. 단순한 악기 하나가 평화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빛. 음표 하나하나, 화음 하나하나에 힐랄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며칠 전 알레프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에 대해 살짝 드러내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우리 둘이 만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그녀가 절대로 알아내지 않기를 바란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사랑의 에너지로 나를 감싸고 있다. 아마도 먼 옛날에도 그랬으리라. 그녀가 오래도록 그래주기를.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언제나 가장 강하다. 그 남자들이 도시에 도착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전 우리가 단둘이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을 다시 그녀에게 입혀본다. 수놓은 조끼, 레이스가 달린 흰 블라우스, 금실로 술을 놓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벨벳 치마. 나는 그녀가 새들과 나눴다는 대화를 새들이 인간에게 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녀의 친구이고 그녀의 고해 신부이고 그녀의 멈춘다.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이 문을 열고 싶지 않다. 이미 그 문을 4번이나 통과했건만 번번이 어디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 저 문 너머에 있는 8명의 여자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필요한 답을 구하리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일이 내 현재의 삶을 가로막은 적은 없다. 처음에 그 일을 겪었을 때는 두려웠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다. 용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용서를 받아들였다. 성서에는 최후의 만찬 중 예수가 너희 중 한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예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그 2가지 죄를 똑같은 중죄로 취급한다.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다. 그리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다.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에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추할 시간이 있었고 그는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벌하는 대신 자신의 나약함을 힘으로 바꾼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를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 그가 버렸던 이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초의 위대한 설교자가 된다. 사랑의 메시지는 잘못보다 더 강하다. 유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자기 과업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 문을 열고 싶지 않다. 이 문은 바닷물을 막고 있는 뚝과도 같다.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도 물의 압력이 뚝 전체를 무너뜨리고 그래서는 안 될 것들이 물에 잠겨버릴 것이다. 지금 나는 기차 안에 있고 여기에는 힐랄이라는 이름의 터키 여자, 오케스트라의 스팔라, 욕실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한 여자만이 존재한다. 처방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지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머리가 숙여지고 눈이 감긴다. 힐랄은 연주를 멈추고 내게 방으로 가서 누우라고 권한다. 나는 그녀의 말을 따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계속 연주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기차 안에 있지 않다.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를 본 그 정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꿈도 없는 아주 깊은 잠으로 나를 이끄는 아주 깊은 터널 안을 요영하고 있다. 잠들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그날 아침 야오가 거울에 붙여준 문장이다. 야오가 나를 부른다. 기자가 왔습니다. 아직 낮이고 기차는 역에 정차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머릿속이 빙빙 돈다. 문을 살짝 열고 보니 밖에 남자 편집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몇 시간이나 잤나요? 온종일 주무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후 5시입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한다. 샤워를 하고 정신을 좀 차려야 나중에 후회할 말을 안 할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1시간 정도는 여기에 정차 있을 거니까요.
기차가 멈춰 있어 다행이다. 흔들리는 기차에서 샤워를 하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자칫 잘못해 미끄러져 다치면 가능한 한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목발을 짚고 여행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 욕조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서핑보드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수월하다. 15분 후 나는 거실로 나와 일행들과 함께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기자와 인사를 나누고 인터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묻는다. 1시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역까지 선생님과 동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10분만 합시다.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이 역에서 내리시면 되죠. 기자분께서 괜한 수고를 하시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괜한 수고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같은 대답을 반복한다. 사실 어떤 인터뷰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머릿속에 맑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잡아버리고 말았군요. 내게 이 여행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기자는 편집자를 바라보지만 그는 창밖으로 눈을 돌린다. 야오가 거실 테이블에서 촬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기차 출입문 옆에 있는 저 공간이 더 낫겠는데요? 힐날이 나를 바라본다. 거긴 알레프가 있는 곳이다. 그녀는 저 테이블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지겹지도 않은 걸까?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나를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보낸 후 그녀는 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내가 말한다. 카메라를 설치하시죠. 그런데 그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여기도 괜찮은데 왜 저 작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려는 겁니까? 하지만 기자와 카메라맨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간다. 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인터뷰를 하려는 거죠?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묻는다. 시청자들에게 실감나는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기는 바로 여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객실에서 나온 사람들은 통로가 비좁아서 여기에 와서 대화를 나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이곳이죠. 어떤 이는 이곳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모든 객차에는 양끝에 이런 장소가 있지요. 지금 이 순간 이 네모난 공간은 나와 카메라맨과 편집자와 통역자와 힐날, 구경하러 온 요리사까지 있어 북적북적했다.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텔레비전 인터뷰만큼 프라이버시와 거리가 먼 것도 없지만 그래도 편집자와 요리사는 자리를 비켜준다. 그러나 힐날과 통역자는 움직일 기색이 없다. 약간 왼쪽으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아니, 안 된다. 그곳은 이 장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알레프가 존재하는 지점이다. 비록 힐날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그 특별한 지점 안으로 빨려 들어가려면 그곳에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카메라에 불이 들어온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여행의 목적이 인터뷰나 책 홍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고 싶었으니까요. 청소년 시절부터 꿈입니다. 별 복잡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런 기차는 편안한 여행 수단은 아닌데 말입니다. 나는 자동 조종 모드를 작동시키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기 시작한다. 경험과 기대, 그리고 독자와의 만남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나는 인내심과 예의를 갖추어 대답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지금쯤이면 이미 10분이 지났을 텐데 기자는 계속 질문을 이어간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슬쩍 손을 들어 이제 그만 끝내자는 신호를 보낸다. 기자는 약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자세를 풀지 않는다. 지금 혼자 여행 중이신가요? 눈앞에서 불빛이 깜빡인다. 경보. 벌써 소문이 돌고 있는 듯하다. 그제야 이것이 바로 이 예기치 않은 인터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리가요. 아까 테이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칸텐부르크의 음악학교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여기에 훌륭한 기자다. 그는 가장 까다로운 질문을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놓았다. 하지만 내가 지금 생애 첫 번째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즉시 그의 말허리를 자르며 말한다. 그래요. 그녀와 같은 기차를 타고 있죠. 그러고는 그가 말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녀가 원할 때면 언제든 우리 기차를 방문해달라고 초대했지요. 나는 음악 애호가거든요. 나는 킬라를 가리켜 보인다. 매우 재능 있는 젊은 여성이죠. 가끔 우리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하는 기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인터뷰하고 싶은가요? 아마 성실히 응하리라고 봅니다만.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는 음악 이야기를 하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화제를 바꾸기로 한다. 선생님께 신은 무엇인가요? 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나 자신도 그 말을 하고 놀란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질문을 셀 수 없이 많이 받았고 그럴 때마다 자동 조종 모드로 이렇게 대답했다. 신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드러냈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즉, 신은 주어도 수로도 아닌 동사, 바로 행동입니다. 야오가 다가온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지요.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